엠프레스를 설명을 해드려야 되나? 엠프레스를 굳이 괜히 스톱한 거 오면 안 되니까. 방송유료 상담? 좀 이따 합시다. 네, 상담. 오늘 상담도 해야지. 하지 말까? 나 오늘 상담하기 힘드냐? 나 오늘 힘들어. 나 지금 링겔 맞고 있잖아. 힘들어. 아무튼 저기 방송 상담을 개인 상담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개인 상담이랑 방송 상담은 엄연히 다른 겁니다. 자, 봅시다. 여왕제입니다. 여왕제. 지금 설명은 카드 설명이 아닙니다. 그럼 뭐냐? 블루타로 여왕제 설명입니다. 오, 귀하군요. 네. 그래서 자, 여왕제 여인은 일단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뻐야 돼요. 화려해야 돼요. 그리고 이 단어에 그렇게 또 막 불편한 분 없죠? 또 이런 단어 하나 썼다고 막 불편해갖고 막 장문 쓰고 막 이러면 안 돼. 섹시하게 그려줘야 됩니다. 섹시하게 그려줘야 돼요. 100%. 그리고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볼 때 이제 그런 게 있으면 좋죠. 그 임산부로 그려지는 경우가 되게 많죠. 임산부 혹은 엄마의 모습으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죠. 이거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쁘고 화려해야 돼요. 좀 수수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웨이브진 머리에 노란 금빛 머리에 웨이브. 그다음 이 웨이브 이 스타일 어디서 영감을 받은 웨이브일까요? 이거까지 맞추는 분은 진짜 대단한 건데. 요런 웨이브. 그렇죠. 우리 메인님 정확하게 맞추셨죠. 무하입니다. 사실 무하라고 하면 안 되고 무하라고 하기 전에 이제 아르누보죠. 아르누보. 제가 아르누보 스타일을 되게 좋아해요. 제 미술에서 아르누보를 가장 좋아합니다. 자연에서 온 어떤 그런 곡선의 아름다움과 거기다 이제 아르누보에다가 팝아트적인 느낌을 섞어서 딱 하면은 이제 무하님의 제가 가장 좋아하는 뮤즈죠. 아티스트 무하님. 물론 무하님도 이제 팝아트만 그리는 게 아니라 회화도 그릴 줄 아니까 뭐 아무튼 아르누보를 그냥 좋아하기 때문에 모든 카드가 다 그렇습니다. 제 카드. 요런 곡선도 조금 이제 아르누보의 그런 감을 좀 넣었죠. 아는 분들은 또 아실 거예요. 아무튼 왜 이렇게 되어 있냐면은 여왕제는 화려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화려하고 요염하고 또 아까 뭐라 그랬지? 귀티가 난다. 이런 거를 어찌 보면 장점으로 볼 수 있다면 이런 부분이 단점으로 나오면 어떻게 쓸 수 있죠? 어떤 요소로 쓸 수 있죠? 그렇지. 사치가 있죠. 또 사치밖에 안 나오나? 허영심. 1차적으로는 여기 나오죠. 또 사실 이걸 깔고 진짜 나와야 되는 게 있어. 게으름도 맞지만 관종은 조금 아닌 것 같아. 왜냐면은 어쨌든 피메일이기 때문에 드러내진 않거든. 드러내는 그런 건 아닌데 사치와 허영심에서 이거 얘기한 적 있었어. 이거 제가 하는 얘기 자주 들어본 사람들은 알걸? 무력은 사치에서 나오는 거지.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나르시즘이나 뭐 거만, 관종도 허영에서 나온다면 이거에서 나올 수 있는 4글자짜리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놓치는 이거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못 쓰는, 근데 알고 나면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실제적인 워딩이 하나 더 늘어날 수 있는 4글자짜리. 요거 옛날에 했었는데 여러분들 탓하는 건 아닌데 나 이거 맞췄으면 좋겠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제가 말해줘도 되지만 직접 찾아낸 것과 누가 옆에서 알려준 것과는 기억하는 그 임팩트가 다르거든. 그래서 소리를 지르면서 막 단어를 말로 하면서 일부러 소리를 내서 단어를 외우라 그러잖아요. 물질주의는 이제 약간 데빌 쪽에서 나오는 거고. 모르라? 모르겠어? 힌트! 요건 이제 알지 이제. 왜냐면 제가 올해 안에 한번 했던 거라서. 감정 과잉? 티귿 기억 이응 시오 썼는데 감정 과잉이 나온다고? 엎드려? 다 줬어. 그렇죠. 특권의식이죠. 특권의식이 있어요. 아까 전에 뭐 나르시즘이랑도 좀 비슷할 수 있어. 나는 이쁘니까. 근데 그런 걸 다 포함해서 특권의식을 사용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걸 많이 몰라. 그냥 이걸 잘 모르고 이 정도 1차적인 의미에서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바로 적용이 안 되더라도 이런 게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그걸 하시면 돼요. 인지하시고 계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 달라집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끌어 쓰려고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요 정도 일단 얘기를 했고, 두 번째 얘기하고 싶은 건 뭐죠? 바로 요 방패! 비너스의 로고라고 해야 되나? 문양이라고 할게요. 문양이 있는 비석 방패. 요거는 크게 얘기하면은 보호죠, 보호. 보호에 대한 의미가 되는 거고, 좀 이게 그러니까 모성 본능이죠. 모성 본능.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섹시해서 육감적인 몸매를 좀 많이 표현을 했어요. 저는 그냥 원래 카드는 그렇게까지 되어 있진 않지만, 왜 그러냐면 요 모성 섹시로 볼 수도 있지만, 이거 여러분 저기 여자분들 기분 나빠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이 단어에 기분 나빠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이런 단어 하나하나에 막 빠져갖고 막 또 장문 쓰고 이러면 안 돼. 알았지? 유방이라는 것은 살찐 남자한테 나타날 수 있나요? 외형적으로 비슷할 수 있어. 살찐 남자도. 근데 아니야. 왜? 기능이 중요하잖아요. 기능. 뭐가 있는 거예요? 아이가 먹을 그 방을 말하는 거죠.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언제나 말하지만 여황제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엄마인데, 그냥 엄마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이 엄마라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주시면 되게 좋아요. 그지? 뭐가 있어? 절대로 생산을 할 수가 없어요, 남자는. 그리고 아까 말했잖아, 모유수유 뭐라고 하냐 이거를, 수유를 할 수가 없어요. 그치? 생산과 수유라는 이거는 여자만이 할 수 있는, 즉 여자로서의 능력이 굉장히 부각돼야 되는 거고, 여자만 온리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되려 몸이 건강하고 튼실하고 좋은 여자분은 전쟁에 나갈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뭐 같은 조건의 남자보다는 근육량이나 이런 게 좀 딸린다 해서 뭐 기능적으로 부족할 수 있다 하더라도, 여자가 그러면 섬세함을 살려서 저격을 한다면 어떨까? 직접 칼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저격을 한다. 아니면 요새는 디지털 전자전이니까 작전 참모를 한다. 어떨까? 남자랑 별반 다르지 않잖아. 그죠? 근데 남자가 아무리 예민하고 섬세함을 가진다 하더라도 뭐 최대한 갈 수 있는 쪽이 뭐 예술적인 거나 이런 데서 여성적인 어떤 그런 색채감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화장이나 이런 것까지는 잘할 수 있겠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 할 수 있냐고, 이거 할 수 있냐고,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황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여자의 능력이 가장 부각될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깔아야 돼요. 이걸 깔지 않고 암기를 하게 되면은 얘기가 겉돌아요, 얇아요, 얕아요. 얘기할 수 있는 게 그냥 이거만 나오는 거잖아. 이거만 나오는 거잖아. 왜 보호고, 이 보호라는 게 성벽 같은 보호가 아니잖아. 근데 왜 보호라는 게 나왔을 때 단순하게 그냥 사전에 나오는 정의할 수 있는 단어, 이명 들린다, 그 보호라고 생각하냔 말이야. 그게 아니잖아. 모성 본능을 말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도 특권의식이 나오죠. 어떤 게 나와요? 모성 본능에서도 나와. 여기서도 특권의식. 나는 이쁘니까, 나는 잘해, 날 잘 대해줘, 난 그렇게 날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이런 거 뜨지만 여기서도 나오죠. 왜 나와요? 딱 한 단어로 정의하면 되죠. 한 단어래, 한 문장. 우리 애한테 왜 그래요? 가 나오는 거야. 보호에 대한 부분이 방해로 나온다면 보호가 안 된다는 건가? 보호 방패가 얇은 건가? 그거는 잘못 이해하고 있는 보호잖아. 여황제의 보호를 그냥 전쟁에서의 보호랑 같은 개념으로 쓰니까는 보호가 안 된다는 거야? 뭐야? 이렇게 되는 거야. 아니잖아. 그죠? 우리 애한테 왜 그래요? 당연히 안 되는 것도 우리 애한테는 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는 어머님들이, 모든 어머님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방해 요소로 얘기하는 거니까, 나쁜 쪽을 얘기하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거 있죠. 진상 주문. 배민 이런 거 주문할 때 보면은 짜장면 하나 시키면서, 자기 혼자 먹으려고 짜장면 하나 시키면서, 짜장면 하나 주시는데 우리 애가 먹을 수 있게 군만두도 한 3개만 낭낭하게 구워주세요.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짜장면 값만 내는 거잖아. 근데 지네 애 낭낭하게 군만두를 쳐 먹이고 싶으면 니들이 사다가 튀겨 먹여야 되잖아. 근데 당연한 듯이 요구를 하고 그거를 안 된다고 정중히 거절을 하면 뭐라 그래요? 그냥 이제 막 맘카페에다 올리는 거야. 어디 중국집, 자기가 한 나쁜 짓은 쓰지도 않고 어디 중국집 싸가지 없음, 맛 없음, 막 이렇게 쓰는 거야. 그죠? 그게 본인은 뭐야? 내가 지금 힘들게 군만두를 달라고 한 게 터무니없는 부탁이 아니라 우리 애를 위한 특별한 행동이었다고 착각에 빠지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죠? 그런데 그렇게 되는 거, 그런 게 어찌 보면 특권의식. 또 뭐 있어요? 애 키우는 건 엄청나게 힘든 일이다. 물론 힘든 거 알아. 근데 애 키우는 게 힘들다 해서 그 뭐 열심히 일하고 돌아온 남편도 막 싹 조지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해놓고 그러는 거.
어찌 보면은 그런 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좀 레이지한 게으름에서 나올 수 있는 건데, 그 게으름도 아까 말했다시피 어떤 뭐 전쟁에 있어서 어떤 액션에 있어서의 게으름이 아니라 여황제로서의 게으름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는 주부들을 막 깐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닙니다. 제가 뽑은 거 아니고 랜덤으로 우리 멈췄을 때 나온 카드고, 지금 여황제 카드에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얘기하다가 부정적인 부분에 대한 예시를 든 거지, 제가 여자분들을 욕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여기 황제 나왔으면 똑같이 긍정적인 얘기 부정적인 얘기 하다가 부정적인 얘기에서 남자 오지게 깠을 거예요. 저 만약에 황제 나왔으면 똑같이 여기서 또 막 남녀 편갈라갖고 싸우거나 뭐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은 그냥 나가면 돼. 귀찮으니까. 왼쪽 눈썹을 보면 약간 슬퍼 보이는데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요? 보드라운 인상인데 이렇게 안 생겼잖아. 이렇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고양이상, 강아지상. 그럼 이렇게 생긴 사람은 누구예요? 있어 없어? 맞추나 못 맞추나 보자. 있어 없어? 다 먹었어? 링겔 한 병 맞았습니다. 여사제 나오면 여기서 이제 우리 또 내 카드를 산 거야 아니면 내 카드를 산 거야 아니면 기본적으로 또 아는 거야. 상반되죠. 같은 여자야. 여자로서는 같은데 다른 부분이 있죠. 스트레이트, 웨이브, 검은색, 금색, 강아지상, 고양이상, 누워있죠. 꼿꼿하게 서있죠. 꼿꼿하게 그죠? 밝죠? 어둡죠? 등등등 요런 것들을 차이가 또 좀 있죠. 이런 게 또 있고. 그래서 이렇게 오케이? 차갑죠? 아이고 따뜻하죠? 그런 얘기가 있고, 또 요 자연에 대한 얘기가 있죠. 자연, 배경에 자연이 그려져 있죠. 자연이 어떻게 그려져 있어야 돼? 어떤 요소가 있어야 돼? 여러분들이 타로를 만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만의 타로니까 맘대로 만들어도 되지만, 굳이 추천을 드리자면 풍요로워야죠. 그리고 뭐가 있어야 돼? 살아있어야지. 생명력. 그래서 물도 고여있는 옹달샘이 아니라 흐르는 물이어야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런 게 있었나 이러실 수 있어요. 오리지널리티를 보자면 굉장히 폭포수가 콸 크크크 같은데 아무튼 콸콸콸 흐르고 풍요로운 노급이 굉장히 우거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풍요롭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약간 그게 걱정이었어. 물론 이제 표현의 문제이긴 한데, 표현이니까 자연에 직접 자연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야생이잖아. 여기에 이 여인이 나와 있는 게 나는 좀 너무 그랬어. 그래갖고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실내로 바꿨죠. 이거는 이제 저의 해석입니다. 블루타로. 대신 액자를 배경에다 놓은 거야. 그리고 이 배경을 왜 안 나와? 이 배경을 그대로 액자에 담은 거야. 그러니까 배경이니까 안전하죠. 그렇지? 안전하잖아. 그리고 그런데 여기다 갑자기 실내인데 여기다 막 풍년이 있으면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했다? 요 풍년을 상징하는 것들을 보면은 여기가 지금 벼 모양이에요. 그죠? 카페트가 벼 모양이에요. 그리고 벼가 그럼 4개밖에 없나? 그러기에는 여기에 명품이 나있지. 맹품. 우리나라에서만 명품이라고 말하지 명품이라고 안 하죠. 외국에서는 사치품이라고 하죠. 럭셔리가 사실 사치잖아. 우리나라에서는 명품이라고 하지만 사치품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고급지다. 이 풍년을 이렇게 표현한 거고, 노급은 배경으로. 그리고 12아들을 상징하는 다산을 상징하는 별들은 여기다가 씌우자니 너무 안 이쁜 거야. 여기 이렇게. 그래갖고 그냥 12별은 그대로 배경에 이렇게 엄마와 함께 있는 우리 자식들로 이렇게 12별을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블루타로의 엠프레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가끔 이제 블루타로의 카드에 대해서도 좀 하나씩 알려드려야지. 안 그러면은 블루타로 카드는 매뉴얼도 안 들어있는데 뭡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제 카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 근데 웬만한 의미는 웨이트에서 벗어나지 않았어요. 보시는 분들이 제 카드를 바로 적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뭐다? 웨이트의 의미랑 95%는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을 할 때 크게 불편함이 없을 것이다. 특히 메이저는. 마이너는 저의 제 해석과 현대화한 것과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메이저 같은 경우는 거의 그대로 그렸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웨이트랑 다른 카드를 하나만 고르자면 제 카드 중에 뭐가 있을까요? 이제 물을 먹기 시작해야 되겠구나. 95% 중에 다른 부분 5%에 포함되는 카드 하나 딱 찝자면 연인이요? 연인은 그대로 그렸는데? 완전 그대로 그렸는데 연인? 그렇죠! 은둔자죠. 은둔자.
은둔자는 좀 반대 의견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은둔자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좋아하는 이제 스타워즈를 또 모티브로 좀 넣고 싶은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은둔자를 쓰려고 보니까 이거 개판인데 이렇게 하실 수 있어서 은둔자만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은둔자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뭐예요? 중요 포인트는 일단은 요거 전등에 이제 별을 있는 거, 그지? 그리고 경험이 많은 거, 나이가 많은 전등의 별, 경험이 많은, 약간 올드에 대한 얘기를 좀 써야 되죠. 그리고 설산에 대한 부분, 숨어 지냄, 그죠? 그리고 지팡이에 대한 부분에서 그 뭐랄까 그런 지팡이라고 쓸게요, 그냥. 그리고 이런 긴 옷, 본인의 생각과 가치관이 굉장히 깊숙하게 박혀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어두움. 이런 요소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치. 그러면 이제 이거를 대응해서 보자는 거야. 전등의 별은 그대로 그려놨습니다. 별을 아예 그려놨죠, 심지어. 이것도 육각별로 정확하게 그려놨고, 생각과 가치관이 깊다라는 건 긴 옷으로 그대로 그려놨죠. 그리고 숨어 지내는 거는 차입니다. 근데 자동차는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냐라고 하기에는 타이어가 빵꾸가 나 있죠. 즉 이동수단이 아닙니다. 그냥 이거는 숨어 지내는, 아무도 찾지 않는 이런 오지를 표현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경험이 많다가 낡았죠. 여기 빵꾸 나고 테이프 까지고 낡았어요. 그래서 낡았다는 거. 그리고 지팡이는 이제 요 광선검 라이트 세이버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죠. 그래서 이 전등의 모습도 전등의 모습이 이렇게 비추는 모습 있죠. 여기 빛이 이렇게 요거 초록색으로 라스트 세이버의 이 라이트 세이버의 이 비추는 모습, 빛, 이게 이제 전등으로 이렇게 비추는 그 모습으로 보면 되겠죠. 그리고 어둠은 어둠 그대로. 여기도 깜깜하고 여기 차량 색깔도 어둡죠. 그래서 그 느낌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쓸 때 이 덱을 썼는데 쓸 수 없는 요소 뭐 있어? 여기에 있는 요소 중에 여기서 못 쓰는 요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그대로 옮겨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눈이 꼭 필요한 거냐? 그러니까 눈이 꼭 필요하다고 말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 근데 여기 눈은 없어. 그럼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사실 여기를 눈밭으로 그릴까도 했었어요, 사실. 근데 제 생각에 이거는 이제 블루세이, 제 생각에는 눈밭까지 너무 적나라해. 재미가 없어. 눈발이 날릴까? 막 이런 생각도 했었어. 근데 이거 너무 정신없어. 눈발 날려보니까, 제가 눈발 날려보니까 이게 그림이 너무 정신이 없더라고. 눈발 날리는 그림이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텐데 눈발 날리는 그림이 있어요. 카드에 너무 정신없더라고. 그래서 눈발 치워. 그래서 깔끔하게 이렇게 갔죠. 그래서 은둔자가 블루타로를 쓸 때 너무 이미지가 확 달라서 모르겠어요 하실 수 있는데 없습니다. 그대로 있고요. 아까 연인 카드 얘기하셨는데 연인 카드는 저기 오리지널을 안 보여줘도 됩니다. 왜냐? 그대로 그렸어요. 심지어 뱀 머리 방향까지, 이 표정들까지도 그대로 그렸어요. 정말 요시 빼고 다 그대로야. 불타는 거, 여기 선악과 산 다 똑같이 그렸어요. 이거는 전혀 다른 게 없습니다. 이런 거는 사실 재해석하면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만한 카드들은 재해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이너만 거의 재해석을 많이. 특히 그리고 코트 카드는 진짜 그대로 그렸죠. 옷만 현대판으로 바꿨죠. 왜냐면은 코트 카드는 원래들도 여러분들이 어려워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코트 카드를 왜 어려워할까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어렵다는데 뭐 어쩌겠어. 어려운 거를 제가 또 안 어려운 거야 라고 강요할 순 없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트 카드가 어렵게 느껴지시면은, 그래서 코트 카드는 거의 그대로 그렸고, 펜타클 퀸이 조금 느낌이 다른가? 근데 이게 없지, 이거. 그치? 원래는 다른 여왕들은 다 이렇게 망토를 다 제끼고 있는데 펜타클 퀸만 이렇게 덮고 있어야 되잖아. 그럼 그거는 표현이 안 됐느냐? 그거 약간 억지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진짜 이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볼 때 핑계처럼 보일 수 있는데, 이건 퀸을 다 보여줘야 되겠구나. 이거 자신 없는데, 이거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파랑님 억진데요 이럴 수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모르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서 먼저 보여드릴게요. 유니버셜 웨이트의 퀸들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근데 다들 알지? 그거 망토 덮고 있는 거, 감추고 있는 거 몰랐나? 뭐 모를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다 봅시다. 보면은 저기 여왕들이요, 이렇게 망토를 다 내리고 있어요. 묶어서 등으로 이렇게. 그죠? 얘도 아니야. 얘는 넌 맨 나중에 나와야지. 얘도 묶어서 등으로 이렇게.
그지? 얘도 묶어서 등으로. 근데 얘만 안 묶었지. 머리까지 해서 덮고 있거든. 그죠? 이렇게 아씨, 옛날 우리 저기 한복 아씨들 이렇게 다니는 것처럼. 이거를 표현을 했냐? 여러분들 이제 얼른 또 카드를 꺼내서 봅니다. 표현이 됐나? 저 아씨? 자, 그걸 뭘로 표현했느냐? 머리를 귀 뒤로 꽂았어요. 헤어스타일. 귀 뒤로 꽂았어요. 여자분들이 더 특히 잘 알 거야. 머리를 귀 뒤로 꼽은 것과 안 꼽았을 때의 차이를 여자분들이 더 잘 알 거예요. 머리를 귀 뒤로 꽂았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진짜?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정말 놀랍게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저는 제 카드를 그릴 때 디테일을 엄청나게 챙겼습니다. 그죠? 귀 뒤로 꽂았죠. 꽂았죠. 뻥 같아? 자, 꽂았죠. 심지어 얘는 묶었죠. 정갈하게 이렇게. 엘사예요. 엘사 그겁니다. 오마주입니다. 그러면은 저 아저씨가 얘기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 보여야 되는 건 뭐다? 머리 풀렀죠.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그래서 다른 여왕들에겐 없는, 다른 왕비들에게 없는 볼 위로 머리가 올라와 있죠.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얼굴형이 안 보이죠. 제대로. 몰랐지. 설마 그랬지. 아마 진짜 몰랐을걸? 아마 그냥 대충 봤을 때 그냥 이쁜갑다 그랬을걸? 얼굴형이 제대로 안 보이는 여인이 없어요. 얘만 안 보여, 얘만. 근데 그거를 베일로 갑자기 이렇게 그려버리면 이게 또 너무 이렇게 또 좀 그런 게 있잖아. 옛날 틱하잖아, 갑자기. 그러니까 이제 머리로 이렇게 한 거지. 이렇게. 그랬을 때 설명이 그렇지. 연희님처럼 이제 그림 작업하는 날까지 쭉 본 분들은 이제 또 다 아는 거지. 진짜 생각 외로 디테일이에요. 근데 이런 거를 생색 낼 수는 없는 거지. 보시는 분들이 딱 느껴주면 좋은 거고, 못 느끼면은 약간 이스터 에그 같은 느낌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웬만한 건 다 했습니다. 다. 그런데 이제 현대적으로 표현을 하면서 원래 이미지의 의미는 건드리지 않으면서 캐릭터를 선은 또 단순화시켜서 평평하게. 그 제 카드 보면은 그게 없어요. 그 명암 표현이 안 돼 있어요. 그것도 이게 모르는 분들은 모르실 텐데, 카드 그림이 메이저로 가자. 메이저 황제 한번 갈까요? 아까 여황제 나왔으니까. 그림에 명암 표현이 안 돼 있어요. 제가 명암을 그릴 줄 몰라서 안 그리는 거냐? 아니지. 제가 개인 작업했던 예전에 BJ들 그려주거나 개인 작업했던 걸 보면은 어디 있더라. 개인 방송 작업 폴더 시그니처 작업에 옛날에 좀 열심히 그려드린 분 향이 그래. 향이님 거를 좀 제가 그때 향이님 좀 잘 나갈 때라서 좀 열심히 그려줬지. 지금은 방송 안 하는 것 같은데. 향이 폴더가 왜 없지? 여기 있구나. 제가 이제 원래 다른 캐릭터를 향이 왜 캐릭터가 없어? 천사 악마 그린 거 왜 없지? 그게 향이가 아니었나? 맞는데. 아무튼 단순하게 그려져 있어요. 단순하게 평평하게. 왜 그렇게 그렸냐면은 이 카드가 여러 장이 깔린단 말이야. 그렇죠. 여러 장이 깔리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이게 좀 너무 이렇게 막 요란하게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어떤 느낌으로 그린 거냐면은, 여러분들 어릴 때 많이 보던 그 크리스마스 입체 카드 알죠? 입체 카드. 뭔지 알지? 이렇게 종이가 서 있는 게 있고 누워 있는 게 있어. 그 디귿 니은자로 이렇게 짠 펼치면은 서 있는 게 있고 누워 있는 게 있죠. 딱 그 두 개로 구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제일 잘 표현된 게 뭐가 있냐면 이런 거지, 이런 거. 얘는 누워 있는 종이잖아. 얘는 누워있는 종이. 그죠? 얘는 서있는 종이. 그치. 그런 느낌인 거야. 딱. 입체 카드. 90도로 이렇게 누워있는 거지. 이게 물론 입체니까 이렇게 표현된 거지. 그래서 사실 이거 표현이 될라나 모르겠는데, 이 의자랑 요시랑 이렇게 얘네는 크리스마스 입체 카드에 서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배경은 약간 이렇게 누워있는 거잖아. 이렇게.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 표현 잘 됐다. 이거 이해 한 번에 되겠는데? 이런 느낌. 캐릭터가 이렇게 딱 서 있고 배경은 이렇게 누워 있는 느낌. 뭔 말인지 알겠지? 이 입체 카드. 옛날 그렇죠. 전문 용어로 팝업 카드고, 우리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이렇게 말하면은 입체 카드. 그래서 평평한 종이인 거야. 이게 입체 그림이 아니라 종이가 서 있고 또 필요한 배경이 뭔가 있다면 그냥 약간 요쯤에 이렇게 또 하나 서 있을 수는 있지. 종이가 이렇게. 그죠? 종이가 이렇게 서 있는 느낌이지. 이렇게 서 있는 느낌이지. 여기에 막 구가 이렇게 원형이나 구의 개념 이렇게 명암이 필요한 이런 애들은 아닌 거지. 이렇게 딱딱딱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 컨셉으로 만든 거라서 그림이 명암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카드 그림들을 좀 보면은 다 평평합니다. 다 평평하게. 그죠? 요런 거는 사실 뭔 말인지 알죠? 저 뒤에가 다
평평한 벽인 거야. 그죠? 요것도 사실 입체처럼 보이지만 이거 아닌 거지. 평평하게 다. 그래서 사실 얘는 조금 욕심을 내가 낸 부분이라면 내가 부분이 맞아. 더 오히려 더 근데 얘는 누워있는 걸 표현해주잖아. 얘는 오히려 캐릭터가 입체 카드로 튀어나온 게 아니야. 얘가 누워있는 거니까 오히려 얘가 평평한 거야. 그지? 저 벽이 오히려 서 있는 거지. 뭔 말인지 알죠? 그렇게 보면 되는데 사실 제가 볼 때 가장 입체 내가 살리고 싶은 입체 카드의 느낌이 제일 잘 산 카드는 이거예요. 이 카드예요. 보면은 맨 앞에 주인공 서 있고 그 뒤에 이제 저거 천막 서 있고 그 뒤에 저 원근 멀리 배경 서 있고 이렇게 차곡차곡 종이가 쌓여 있는 느낌. 그 느낌. 여기도 맨 앞에 두 사람 한 장, 저 뒤에 세 사람 한 장, 그리고 저 뒤에 배경 한 장 이렇게 종이가 세 장이 쌓여 있는 느낌인 거죠. 그죠? 딱 그렇게 좀 평평하게 그린 거라서 아마 여러분들이 볼 때는 좀 단순하게, 그러니까 한눈에 딱 봤을 때 공기원근법이나 소실점이 있는 것들이랑 좀 다르게 한 번에 이 그림이 팍 이해가 돼야 된다는 거지. 저는 그렇게 그린 건데 이제 이런 거를 전혀 못 느낀다 하시면은 그건 내가 잘 못 그린 게 맞지. 이것도 앞에 물, 사람 있는 층, 뒤에 물 이렇게 세 층이죠. 그러니까 요거를 약간 종이 연극처럼 하면은 앞에 물 종이랑 뒤에 물 종이가 사람을 두고 앞뒤로 이렇게 움직여주면 약간 인형극? 종이 인형극? 이런 거. 오히려 여자분들은 더 이해 잘 하실 것 같아. 옛날에 그 여자분들 그거 많이 했잖아요. 옷 입히기. 위에 어깨 꺾어가지고 이렇게 옷 입히기. 종이 인형. 우리 나이 때나 아는 거지. 요즘 애들은 종이 인형이라는 개념을 모를 거야 아마. 그런 느낌으로 그린 거라서 그거 알아보시는 분들은 또 이제 알아보실 거고 모르는 분들은 또 이게 또 그만큼 제가 부족했던 거죠. 근데 알아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바타 스티커로 그렇지 약간 요즘은 다 그게 앱으로 나오고 이러니까 다 알지만 다른 데든 그 유니를 그대로 그린 데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림체만 바꾼 애들도 있잖아요. 그 가장 유명한 카드로 보자면 그림만 바꾼 게 페이터 시프터즈 이런 카드는 사실 그대로 그린 거잖아요. 그대로 그렸는데 말 그대로 그냥 앉아있는 자세나 이런 것까지 근데 화풍만 바꾼 거잖아. 그죠? 이런 거를 한 1대 정도의 어떤 리메이크라고 한다면 오케이? 이거는 진짜 그대로 그렸죠. 그대로. 대신 이런 옷 이런 거 자세까지 그대로 그렸잖아. 이거는 사실 재해석을 안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재해석을 했니 안 했니로 따지면은 좀 이 작가님한테는 오히려 좀 억울할 수도 있어. 작가님은. 왜냐면 이 작가님은 원래 재해석을 할 생각이 없어. 그냥 다시 그릴 생각이었던 거지. 근데 이제 좀 더 컨셉을 넣어서 재해석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집션 같은 게 되는 거죠. 그죠? 이집션은 이미지랑 그런 건 거의 그대로 그리되 컨셉 배경이 이집트인 거잖아. 그래서 타워 대신 그 피라미드 이런 식으로. 그쵸? 근데 이제 제 거는 이거를 2단계라고 할게요. 2단계 리메이크라고 한다면 제 거는 1.5인 거죠. 1.5. 사실 완전히 의미의 재해석이나 컨셉을 바꾼 건 아니야. 근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웨이트를 그대로 그린 건 아니야. 화풍만 바꾼 것도 아니야. 화풍만 바꾼 게 1단계 재해석이면 저는 1.5 혹은 1.2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크게 어려운 건 아니고 여기서 이제 2단계에서 이제 3단계까지 간다면 그런 거죠. 의미도 작가님의 의미를 집어넣어. 그래서 그림도 바뀌고 의미도 바뀌어서 1단계, 2단계까지는 웨이트를 알고 있는 사람은 공부를 따로 할 필요가 없이 쓸 수 있다면 이 3단계로 리메이크가 된 카드들은 공부가 따로 필요한 카드들 있죠. 그런 카드들은 이제 3단계라고 말할 수 있죠. 이거 단계는 제가 그냥 구분 짓기 위해서 말한 겁니다. 이게 정해져 있는 어떤 그 룰은 아니에요. 3단계. 그렇게 볼 수 있고 이제 4단계라고 하면은 아예 새로운 개념을 만드는 거죠. 웨이트를 뭐 근간에 두고 78장 이게 아니라 아예 뭐 60장으로 줄인다거나 자기가 필요 없는 카드를 뺀다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더 필요한 카드를 더 그려 넣는다거나 해서 아예 구조 자체가 다른 카드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아예 4단계가 되겠죠. 근데 저도 그런 것도 하나 만들고 싶긴 해요. 근데 그게 저는 불가능한 게 뭐냐면 저는 저 자체가 웨이트만을 쓰고 웨이트 안에서 의미를 쓰기 때문에 제가 아예 다른 개념을 만들진 않을 것 같고 제가 다시만 한 번 더 카드를 그린다면 그러니까 정 사이즈는 다시 그리는 게 아니잖아. 근데 다시 한번 카드를 그린다면 저만의 어떤 컨셉을 하나 정해서 아까 말한 1단계가 아니라 2단계 정도로 그려보고 싶어요. 뭐 아까 이집트를 넣은 이집션 카드처럼 저는 이제 뭔가 제가 좋아하는
웹툰체인데 아르누보 화풍을 더 넣는다던가 해가지고 약간 그런 카드를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은 있어. 근데 그렇게 하려면 너무 좀 어렵겠죠. 카드 한 장 한 장을 다시 또 기획을 하고 구성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할 때는 기획하고 구성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죠. 어쨌든 최종 작업은 내가 손으로 한다고 치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걸 같이 할 사람들이 제가 말했던 그 넥스트 레벨에 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넥스트 레벨을 갈 거면은 그런 얘기를 진하게 주고받을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돼. 아직도 카드 의미 하나에 매여 있는 분들은 제가 그런 회의할 때나 기획회의 같은 거 할 때 참여해 드릴 수가 없잖아. 무슨 카드 무슨 운에서 무슨 뜻이에요를 물어보는 사람한테 내가 그런 어떤 기획을 맡길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많이 성장을 해서 그런 컨텐츠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저는 같이 만드는 거지. 아직은 먼 미래가 될지 아니면 빠른 미래가 될지 얼마나 여러분들이 그런 컨텐츠를 담을 수준이 되어 있는지 제가 뭐 여러분 수준을 평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분들을 빨리 발굴하기 위해서는 뭐 티타임이나 원데이 클래스 등등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어떤 그런 교류가 있어야겠죠. 뭐 아무튼 그렇다. 시옷 이응 타로 카드는 유니 그림 그대로 복사한 약간 그림 다르지만 유니 카피던데 그것도 그냥 새로운 제작으로 바꾸군요. 카피군요. 짝퉁처럼 짝퉁이라고 하기 그런 것도 이거 짝퉁인가요? 이거 그림 그대로잖아. 그리고 시옷 이응 카드가 뭐야? 그냥 얘기해. 뭐 우리끼리 뭐 어차피 여기서 욕한 건 아니잖아. 이거는 왜냐면 이 그림은 공공재예요. 이건 풀렸어 저작권이. 그러니까 이 그림을 그대로 활용해도 돼요. 근데 얘 금빛으로 컨셉을 잡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짝퉁이라고 짝퉁은 짝퉁 개념을 여러분들이 참 모르시는데 뭐냐면은 얘를 열심히 작가들이 컨셉 회의에서 만들었잖아. 얘를 복사해서 크기 좀 작게 해갖고 그걸 10,000원에 팔면 그건 짝퉁이지. 내가 나만의 해석으로 만든 건 그건 짝퉁이 아니야. 그게 그림을 심지어 못 그렸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 본인만의 해석인데도 그게 너무 그지 같아. 그림도 못 그렸고 지 해석을 넣었답시고 넣었는데 더 이상해. 그래도 그건 짝퉁은 아닌 거야. 그 사람의 생각이 담긴 거잖아. 그 사람의 컨셉이. 근데 그게 여러분과 여러분이라고 하면 되겠다. 코코 누님하고 안 맞은 거지 그냥. 그러니까 봐봐 요리로 따지면 뭐냐면은 기본 짜장면이라는 레시피는 거의 뚫려 있잖아. 공용제로 돼 있잖아. 근데 이제 이 짜장면을 재해석해갖고 내가 여기다 해물도 넣고 고추장을 좀 넣고 해서 내가 짜장을 만들었어.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맛있게 먹었어. 그럼 이거는 재해석을 한 요리인데 인기가 있는 재해석한 요리. 오케이? 그리고 짭퉁은 아니지만 마음에 안 드는 거 뭐냐면 짜장면을 재해석하겠답시고 누가 재해석을 했어. 근데 이게 맛이 없어. 코코누님한테 안 맞아. 그렇다고 이건 짭퉁은 아닌 거예요. 근데 짭퉁은 뭐냐면 제가 아까 고추장이랑 해산물 넣은 파랑 짜장이라는 걸 만들었어. 근데 그 레시피를 이 공공재인 기본 짜장 레시피가 아니라 내가 만든 이 요리 레시피를 훔쳐다가 이건 파랑 짜장이잖아. 근데 그거를 그대로 똑같이 만들어서 퍼렁 짜장을 만들면 그건 짝퉁이지. 이거가 개념이 다른 거예요. 내 거 카드를 누가 스캔을 해서 복제를 해서 팔아. 그건 짭퉁인 거고 어떤 사람이 유니버셜을 혹은 마르세유를 그냥 재해석을 했는데 개판으로 했어. 그거는 개판이지만 그 사람의 만든 그 사람의 카드인 거지. 이거 차이가 있는 거예요. 흥분울부를 현대판으로 각색해서 웹툰을 만들거나 드라마를 만들었어. 그거는 가능한 거야. 근데 이거 흥부도 현대판으로 만들고 놀부 뭐 변호사로 만들어서 각색을 해서 딱 만들었어. 흥부놀부라는 공공재를 재해석한 거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흥부놀부를 현대판으로 재해석한 게 아니라 그대로 시대극으로 만들었는데 연극으로 만들었어. 이거는 괜찮은 거야. 흥부놀부라는 공공재를 가지고 재해석들이 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 흥부놀부 재해석해서 재밌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 시나리오를 그대로 카피에다가 지네 나라 배우들로 써서 찍었어. 이건 짭퉁이지. 근데 얘네들도 핑계를 댈 수 있는 건 뭐냐면 난 이 영화 따라한 게 아니라 흥부놀부에서 가지고 왔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해보면은 짭퉁과 표절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런 거니까 요거는 조금 표절 제가 그래서 짭퉁 카드 쓰지 말라고 하는 게 어떤 분들은 짭퉁 카드 쓰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어차피 78장이고 이걸로 봐도 똑같이 타로 볼 수 있는 건데 뭐가 문제예요? 이래요. 자 여러분 명품백이 있어요. 명품백
디올백이 있어요. 여기서 디올백은 안 되나? 구찌백이 있어요. 근데 구찌백을 그대로 카피를 뜬 짭퉁을 만들었어. 그럼 이건 짭퉁백이죠. 근데 이 짭퉁을 욕하니까 뭐라 그런지 알아? 짭퉁 파는 사람이 아이 우리도 똑같이 주머니 열고 물건 넣으면은 밑에 딱 보관되고 가방의 기능을 하는데 뭐가 문제예요? 랑 똑같은 거잖아. 왜 짭퉁이 문제인 거냐면 이 명품을 만들기 위한 장인의 그 디자인, 작업, 그런 어떤 특별한 어떤 기술 이런 걸 집약해서 만들었는데 그거를 노력을 1도 안 하고 그대로 카피를 떠서 만든 거니까 이 사람의 그게 문제인 거잖아. 그리고 그런 짭퉁을 만드는 이 사람 자체가 마인드가 똑바로 박힌 장인이겠냐고. 아니지. 장인이 아니라 뭐다? 장사치잖아.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이 가방의 기능에 문제가 없다 해서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 타로카드를 누가 제 거를 이렇게 카피를 쭉 떠갖고 스캔 쫙 해갖고 두꺼운 종이에다 출력했어. 어차피 그림도 약간 파란 그림이고 카드도 78장 있고 똑같이 섞어서 뽑으면 타로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볼 수야 있겠지. 근데 그거는 블루 타로예요? 아니잖아요. 그건 블루 타로가 아니잖아. 그리고 그걸로 타로를 볼 수 없다고 한 게 아니라 그래서 똑같이 리딩은 되겠지. 근데 그렇게 짭퉁을 만들어서 팔아먹거나 사용하는 사람이 타로에 대한 마음이 진심이겠냐고. 뭐 얼마나 비싸지도 않잖아. 그냥 평생 하나 5만원 주고 사면 평생 쓸 수 있잖아. 근데 그거를 굳이 5만원을 안 쓰려고 이렇게 하는 그 사람이 타로에 대한 마음이 진심이겠냐. 그 사람한테 상담을 받고 싶냐 이거지. 뭐가 문제냐라고 한다면 모르겠어. 그러니까 차라리 짭퉁을 쓸 거냐 하느니 차라리 여러분들이 카드가 없어. 카드가 없는데 목감기가 오긴 오나 진짜? 목이 아프네. 카드가 없는데 타로를 보고 싶으면요 10,000원짜리 짭퉁을 쓰는 게 아니라 메모지 78장을 꺼내세요. 그래서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또박또박 0번 풀, 1번 매지션, 2번 하이 프리스티스 이렇게 메모지에 차라리 카드를 쭉 적어. 그리고 그걸 뒤집어서 내담자 보고 섞으라 그래서 뽑아서 봐줘요. 차라리 그러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타로를 보는 게 맞아. 근데 그게 아니라 짭퉁을 쓴다는 자체가 이미 안 된다는 거지. 모르겠어요. 생각의 차이겠지. 예전에 저 한번 그렇게 타로 봐준 적 있어요. 카드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그 메모지에다가 적어가지고 마이너만 컵 1부터 10 그리고 해갖고 이렇게 MT 가서였나? 뭐 그런 데서 차라리 그게 진심이지. 유니가 복사 유니 그림은 복사해도 돼. 공공재야. 그거랑 똑같아요. 아까 말한 대로 전래동화랑 똑같은 거야. 이미 풀려있는 거야. 근데 문제는 풀려있는 걸로 재해석해서 만든 걸 카피한 게 문제인 거지. 그죠? 신발이라는 걸 만들지 못하게 하진 않잖아요. 누구나 기술만 되면 신발이라는 거 만들 수 있어. 근데 나이키에서 농구화를 만들었는데 그걸 그대로 복사한 게 짭퉁인 거지. 근데 그걸 가지고 왜 복사했냐라고 문제를 삼으면 짭퉁을 파는 애들은 100% 하는 말이 뭐다? 신발이라는 기능 하는데 뭐가 문제예요? 라고 하지. 그런 게 본질을 흐리는 거야. 싸움 자체를 안 하려고 한 프레임 전환을 하는 거지. 근데 그런 거를 프레임 전환을 엄청 좋아하더라고 다들. 그러니까 왜냐면 지들도 그걸 쓰는 거야. 짭퉁을 10,000원짜리 타로카드 짭퉁을 쓰니까 그걸 까는 거를 엄청 싫어하더라고. 그리고 더 웃긴 게 뭔지 알아? 짭퉁을 까는 걸 하니까 자기들이 짭퉁을 쓰니까 합리화를 하면서 뭐 진퉁만 쓰니까 아주 좋으시겠어요 이딴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은 어떤 게 있냐면 그런 사람들이랑 말하기가 싫어져요. 그래서 예전에 그 얘기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그 가품 쓰지 말자 이 얘기 되게 한창 때 이사 오기 전 집에서 한 2년 전쯤인가? 코로나 때? 그때 좀 되게 많이 얘기했었는데 생각외로 댓글 중에 그런 애들 되게 많아요. 어차피 78장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런 거. 그래서 길 가운데다가 똥 싸는 사람이 너무 많구나. 10,000원짜리 카드 쓰면서 그러니까 모르고 샀으면 잘못 인정하고 새로 사면 되는데 모르고 샀는데 모르고 샀다는 걸 인정하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막 유튜브 하는 사람 중에 막 가품 막 쫙 깔아놓고 유튜브 하는 사람도 막 있는데 뭘. 카드가 전혀 사이즈가 달라야 되는 카드가 나오는데 같은 카드 크기로 나와. 골든 아르누보를 꺼냈고 텔레마를 꺼냈는데 카드가 같은 크기야. 얘는 분명 비율이 다른 카드가 나와야 되거든. 아이고 코코노님 감사합니다. 그거 보고서는 좀 골든 아르누보 꺼냈는데 여기 검해 여기 시커매. 근데 유튜버랍시고 막 제네럴 리딩 하고 앉았어. 그래서 거기다가 기왕이면 같은 정품을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했더니 그 방송 열심히 보는 그 제자들이라는 건지 아니면 뭐 구독자라는 것들이 뭐 가품은 써도 되는 겁니다 뭐 어쩌고 타로카드의 이미지는 이미 뭐
저작권이 풀려있기 때문에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니 타로카드의 이미지가 저작권이 풀린 건 알지. 근데 골든아론 니네 선생이 골든아론 후보 짭퉁 중국제 짭퉁을 쓰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싸움이 그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동물이랑 싸웁니까? 동물들이 짖길래 그냥 짖어라 어쩔 수 없다 이거지 뭐 그렇게 되더라고요.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얘기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아유 타로 상담도 하고 이랬어야 되는데 벌써 12시 넘어가네. 근데 오늘 했던 얘기는 따로 편집을 해서 올릴 수는 없지만 유튜브에도 올리고 싶긴 한데 오늘 했던 얘기들을 이거를 잡담으로 올리자니 조회수가 안 나오고 그냥 올리고 싶긴 하다. 오늘 했던 얘기들은 좀 아까 전 내 카드 설명했던 부분도 좀 그렇고 근데 이제 블루타로 설명 전체 영상은 올라가긴 할 거예요. 근데 그게 카드 리딩하는 방법 설명이 아니라 그 웨이트와 비교하면서 있던 이런 부분이 이렇게 재해석이 됐다. 이런 것들에 대한 블루타로 영상 매뉴얼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는 올라가긴 할 겁니다. 한번 올라가긴 할 건데 그것도 생각보다 제작이 빡세더라고. 일단 강습 컨텐츠부터 좀 다 올리고 일단 왜냐면 웨이트를 알아야 블루타로도 이해가 되는 거니까 웨이트가 먼저죠. 그래서 강습 컨텐츠도 좀 올려야 될 것 같고 지금 마이너, 코트카드 정도는 이제 정리가 된 게 있어도 메이저도 올려야 되고 코트카드도 1타 강사 약간 파랑 아예 그 버전으로 만든 건 없으니까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것부터도 사실 기획회의를 같이 하고 싶은데 마음이 어려워. 그래서 여러분 한번 그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유튜브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각 잡고 어느 날 오후 한 3시, 4시 그래도 여러분 퇴근 시간에 맞춰서 해줘야 되나? 저녁 6시부터 타로 스쿨 1교시, 2교시 해갖고 진짜 강습을 한번 하는 거야. 다시 보기는 없을 거야. 그날 거는. 대신 이제 그대로 뜨는 거지. 이제 방송을. 나는 그대로 다운받아갖고 이제 잘라야지 올리는 거지. 이제. 라이브로 그날 본 사람들은 완전 논한 거고 다시 보기는 없고 대신 이제 나는 그걸 이제 잘라서 이제 편집용 영상이 올라와야지.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좀 완전 진짜 아무에게나 풀 수 없는 꿀팁들은 이제 멤버십으로 또 이제 한 3분, 4분짜리 멤버십 영상들도 그날 하루에 녹화를 완전 다 떠버리는 거지 내가. 저기서 맘 같아서는 어디서 제가 노가다라도 열심히 뛰어갖고 돈이나 좀 많이 벌어와서 편집자 한 명 더 가지고 편집자랑 같이 작업해서 기본 편집 싹 다 해주면 내가 이제 자막 넣고 필요한 불필요한 거 걸러내는 것만 해서 진짜 시리즈 빨리 만들고 싶어요. 근데 내가 누구 돈을 줄 돈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저는 진짜 제가 정말 싫어하는 게 열정페이거든요. 열정페이는 진짜 너무 싫어서 빨리 성공해야 돼. 내가 빨리 성공을 해야 열심히 해야 돼. 그래야 진짜 당당하게 월급 줘가면서 직원도 쓸 수 있고 직원을 내가 쓸 만큼 내가 뭔가 잘 될까? 뭐 궁금하기도 하고 퇴사하니까 방송 일하십시오 빨리. 그거 한 달만 가도 이제 막 힘듭니다. 돈이 없어 이런다고. 여러분 일하십시오. 방송은 언제나 있고 또 다시 보기도 많이 올라오고 최근에 좀 못 올렸는데 다시 보기도 언제나 올려드리니까 여러분들의 생활이 우선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좀 드렸고 뭐 또 얘기를 좀 이렇게 주고받다 보니까 여러분들 뭐 보고 싶은 거나 듣고 싶은 얘기 뭐 있는 거 있나요? 공부를 하다가 좀 궁금했던 거나 뭐 이런 거 있나요? 있으시면 이야기 해주세요. 좀 이야기 드리고 아니면 뭐 얘기 나온 김에 블루타로를 좀 몇 개 더 얘기해 주세요 하는 거 있어? 블루타로 좀 여러분들이 블루타로 보다가 답답했던 거 이건 왜 이렇게 그렸어요? 약간 이런 거 마이너까지 다 포함해서 있으면 그거 얘기를 좀 해드려도 괜찮을 것 같고 오늘 딱 상황 보니까 상담은 못 할 것 같아. 상담은 내일 유튜브에서 합시다. 오늘 상담은 좀 그렇지. 지금 벌써 11시 12시 넘었는데 성공할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은 누구나 갖추고 있습니다. 사실 조건이 안 된다 안 되는 분들도 있긴 있어. 막 좀 그런 어떤 환경이 생활이 근데 저처럼 환경과 생활과 아주 큰 인생에서 큰 덩어리들 몇 개만 내려놓으면요 그 누구나 하고 싶은 일로는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은 갖춰진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운때도 필요하고 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컵바이 좌측컵에 흐르는 물들의 색상의 의미를 어떤 분들이 두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녹색은 뭘 말하고 붉은색은 피를 말하고 막 얘기하는데 사실 저는 그것까지는 그렇게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액체라는 것 자체가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이야기 하잖아요. 쏟아지면은 그걸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서 저는 강습할 때도 색깔에 대한 얘기는 많이 안 합니다. 그런 디테일은. 그리고 굳이 말하자면 웨이트에 있는 색깔을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웨이트에서 나는 그래도 저 색깔까지 쓰고 싶어요 하시면은 웨이트의 액체의 색상에 대한 그 해석이 되어 있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돼요. 찾아서 그게 그대로 그려져 있으니까 그게 접목이 됩니다. 그대로 접목보다는 적용이 낫겠네요.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죠? 예, 녹색과 붉은색으로 그대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좀 크게 여러분들이 저는 그러니까는 웨이트 쓸 때 불편을 많이 안 만들어 드리려고 했어요. 그 부분 생각해 주시면 되고, 물이 엎질러진 물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물은 생각이나 감정인데 이게 왜 돌이킬 수 없죠? 생각이 바뀔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요즘 이제 총선 때니까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보수였다가 진보로 돌아서는 사람도 있잖아. 진보였다가 진보의 어떤 행태가 짜증나서 보수로 돌아서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은 생각이나 감정은 바뀔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게 어떻게 엎질러진 물은 담을 수 없다고 하죠?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자, 물리적인 거는 100% 수리가 돼요. 맞아? 완전히 물리적인 거, 완전히 뭐 예술성, 감성 이런 거 말고 그냥 부러진 나무를 본드로 붙여서 사포질 해갖고 다시 니스질하고 하면은 100% 수리가 되죠. 근데 이건 안 되는 거야. 어떤 게 있어? 여러분, 남자친구랑 싸웠어요. 남자친구랑 싸웠어. 뭐 때문에 싸웠다고 할까? 그래, 뭐 남자친구가 술 먹고 늦게 들어왔어. 맨날 집에 늦게 들어와. 싸웠어. 근데 싸웠는데 또 이 남자친구가 또 이게 또 역시 화해할 때는 또 이게 또 스킨십만큼 좋은 게 없잖아. 싸웠는데 우정우정 막 싸우다 보니까 또 그냥 개케 하다가 이렇게 또 이렇게 화해를 했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남자친구랑 싸웠던 그 기억이 사라집니까? 다음번에 남자친구가 또 늦게 들어가면은 되려 예전에 참았던 것까지 같이 폭발하잖아. 그지? 뭐야, 감정이나 생각이 오히려 완전히 붙을 수가 없어요. 완전히 수리가 안 된다니까. 그래서 물이야말로 쏟아지면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좋은 속담이죠. 엎질러진 물은 담을 수 없다는 거. 이거 정말 맞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개념에서의 넘어진 컵으로 봐주시면 되고, 그러니까 넘어진 컵이 만약에 액체가 표현이 안 돼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할 수 있냐면은 다시 세워요 빨리가 되겠지. 근데 컵은 세울 수 있어. 그렇다고 여기에 있는 액체 양이 그대로 남아있냐? 안 남아있지. 쏟아진 액체가 담아지냐? 안 담아지지. 그러니까 컵이라는 게 마음을 다시 되잡을 수 있어. 근데 돌이킬 수는 없다는 거지, 물은. 오늘 갑자기 또 컵5에 많은 분들이 또 가끔 착각하는 그런 부분을 또 한번 잡아봤습니다. 요걸 또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상담을 할 때 말이 좀 더 심오하게 나갈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